이게 뒤에서 껴안고 뭐 또 뒤에서 또 성기로 후임병 뭐 어디 문지르고 그래서 또 이게 성추행이다 해서 또 이게 말보다는 더 심각하다. 군인권센터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. 네. 이게 또 문제예요. 그죠? 예.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아까 속보를 보니까 이게 뭡니까? 정확 군인권센터 소장이 여기 남상병 후임병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. 헌병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.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그래서 문제가 남 지사님 아들 남상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으로 네. 속보가 나왔었고요. 다만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남 지사의 진정성으로 이제 좀 본질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전 남 지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그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던 날 여러 정치인들께서 많이 그 진도에 내려가셨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절친한 지인이 진도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도 내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절대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언론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다들 숨기시고 철저히 자기가 그 여기 왔다는 걸 알리지 않으시고 그냥 유가족 그동안 조용히 위로하고 가시면서 언론에 단 한 줄도 기사도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제 지인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경필 지사가 새누리당 내에서 합리적인 보수, 뭐 개혁적인 이미지도 있고 차세대 뭐 주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물론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고를 칠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그분이 문제가 되는 게 13일날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셨음에도 15일날 SNS에 약간 이제 부적절한 글을 올리시고 전혀 모르는 듯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리고 또 15일날 일간지 기고를 하시면서 또 뭐 전혀 아이러니한 글을 올리시고 그러고 나서 16일날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게 문제가 되는 거죠, 지금. 나의 석거리에서 예. 거리에서 호프 한잔 하고 있다. 이때가 이제 속으로는 속이 알고 끓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예, 굉장히 막 속상하고 막 걱정이 많고 왜냐면 자식과 아버지는 사실은 유전자가 하나로 통하거든요. 그렇죠. 그게 같은 몸입니다. 사실 몸만 다를 뿐이지. 근데 제 생각에는 속이 끓은 상태가 아니고 요거 통보를 받았지만 군에서 그냥 잘 해결하고 넘어갈 거다. 그런 상태에서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잔 하면서 날린 SNS입니다. 그렇죠. 제가 근데 잘 될 거다. 예, 그렇죠. 그게 남경필 문제죠. 지사가 큰 정치인으로 났는데 본래 이제 본인도 이제 오렌지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이 좀 있었어요. 옛날에 그랬죠. 예. 그러면서 이번에 지사 선거 이기면서 상당히 큰 정치인으로 이제 발돋움 하기 직전인데 수신제가 못한 것도 그렇고 기고를 했으면 바로 판단이 되면 처리를 바로 하면 되는데 이틀 동안 가만 놔뒀고 말이죠. 그렇죠. SNS 올린 날이 어떤 날입니까? 광복절입니다. 이 광복절 날은 기쁜 날이지만 순국선열도 생각해야 되고 큰 정치인이면은 정말 진중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가볍게 이럴 데 없었다. 그리고 저는 남경필 지사 말이죠. 지금 무릎 꿇고 사죄할 시점이 왔다. 그리고 한번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큰 정치인으로 나가는. 그때. 그러니까 남경필 저 궁금한 게 짧게 지사. 여쭤보고. 네. 그 페이스북에는 꼭 본인이 올려야 됩니까? 그렇지 않을 수 아니, 있죠. 그건 비서관장이 보좌관이나 딴 관리하기도 사람이 다른 사람 올릴 올릴 수 수 있죠. 있죠. 그래서 예.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하고 그다음에 원래 12일 날 중앙일보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걸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15일 날 신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리고 13일 날 통보받았다고 그러죠.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밑에 홍보팀 보통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있죠. 한 100여 명 되거든요. 홍보 많습니다. 예. 거기서 보면은 제대로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런 것이 올라가지 않았는가? 저는 그렇게 한번 짐작하지 않고. 아니, 근데 그렇게 아니, 볼 수가 없는 게요. 너무- 저 SNS 글이 굉장히 친화적인 아주 느낌이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글입니다. 그러니까. 홍보 비서관이 할 수 있는 그런 SNS.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데 저는 정공희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것도 어디까지 의혹이죠. 의혹의 차원에서 제기를 저거는 해보면 본인이 있었겠죠, 지사님. 예. 예.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처리될 것 같다라고 하는 방식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최근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들이 했던 가혹행위의 기본적인 어떤 굉장히 강도 있는 가혹행위 같은 것들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 자체로 군이 봐준 거 아니냐. 그렇죠.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5선 의원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서의 이른바 담합적 내용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괘씸하고 또 아까 우리 변 변호사님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좀 저는 신랄하게 보고 싶어요.
더군다나 윤일병 사건이 우리가 지금 그 군 내부의 검찰이라든지 군 재판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전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. 군대 내에서 의문사를 당한 그 부모들에게도 왜 자기 자식이 죽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, 정보를 주지 않는, 그래서 답답한 이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자신의 갖고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대처를 행위를 한 미리 건 아닌 것 알았다고 같고요.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특혜죠. 미리 알았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오면 좀 안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지금 알았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12일, 13일 정도에 알았고. 알긴 알았는데. 네, 13일 날 알았죠. 그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아주 뭐 교활하게 이렇게 대처를 그런 하는 분은 아니죠. 예, 네.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. 대처를 좀 잘 못한 거죠. 무사 안일한 측면에.